들어섰지만 아직도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통해 슬며시 들어오는 바람은 가을을 제쳐가는 것만 같네요. 기나긴 여름의 터널에도 끝은 있구나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가을을 기다리시나요? 지그러운 채식 생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채식 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환경에 애수를 입힌 문화다양성 대표 송우님과 그리고 환경단체 프리데코 모 아름들이 두 분을 모셨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여러분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프로그램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꼭이요. 지그러운 채식 생활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 가수인 바바라의 카츄샤를 듣고 오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애인을 기다리는 노래인데요.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실까요?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плы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급히 먹고 왔습니다. 급하게 점심을 먹을 때 혹시 뭘 드시나요 주로? 저는 우동 종류. 아 그러세요? 네. 뜨겁잖아요. 근데 더울 때. 밥을 씹는 것보다 아. 우동을 삼키는 게 아. 좀 더 빨라서.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습관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맞아요. 바쁠수록 좀 쉬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식사만큼은 다시는 올 수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식사만큼은 순수하게 본인을 위해서 잘 챙겨 지금 두 먹어야 분이 되는데. 다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식사만큼은 본인을 위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구로운 채식 생활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디 가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두 분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네네. 네. 저는 전주가 고향이고 나고 자랐고 또 전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연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이자 그리고 배우이고 연출가이면서 그 밖에 돈 버는 여러 가지 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프로 엔잡러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사회에 목소리 내고 싶어하는 활동과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 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자 또 연출가. 배우를 면전에서 이렇게 직접 뵈기는 처음인데 영광입니다. 네, 별거 없죠? 예술가는 지금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없는 영역 부분이라서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송원 선생님은 굉장히 뭐가 많았는데 저는 그냥 모 아름드리라고 하고요. 지역에서 환경 운동하고 있고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환경은 사실 누가 말해줄 수가 없어서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환경은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목소리 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참 그 단어 문구가 마음에 들어요. 환경 말할 수 없다. 동물도 말할 수 없다. 우리 인간만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동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송호님께서는 그 문화 다양성 공존 대표? 모양 네. 다양성 공존. 그래서 무슨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가? 혹시 또 다른 나라의 문화와 공존하는 그런 활동인지 대표 이 이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문화다양성 공존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고 제가 영리법인을 좀 설립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 전에는 비영리 예술 단체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내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리 활동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술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예술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문화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다양성이라는 정의는 뭐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별도 있겠고 지역도 있겠고 국가도 있겠고 또 뭐 인종이나 뭐 다양한 자기의 정체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기업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 사실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져서 이 차이가 차별을 만들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서 돈도 벌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 중에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지속 가능한인데 정말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재정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만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구조상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저도 기원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시는 것은 두 분이 지금 선생님은 이제 문학계 예술가 활동으로서 계시고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화두되는 것들이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접목되는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접목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대세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인스타에서 두 분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이 마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 동화 낭독극 그리고 업사이클링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제목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지었어야 했는데 제목에 모든 내용을 그냥 다 담았어요. 사실이거든요. 마술과 낭독극 그리고 체험, 업사이클링 다 체험.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걸 기획하게 된 의도는 뭐였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저희는 연극 활동을 하면서 먼저 관객의 타겟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관객과 그 양육자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린이 관객들이 수용하면서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예술의 장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술이 떠올랐거든요. 어쨌든 마술이라는 콘텐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연극을 보자라고 얘기하면 어린 학생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술이라는 콘텐츠를 녹여서 마술 안에도 환경의 요소를 넣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동화책 중에서 우리가 좀 연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보고 들었으면 직접 만지고 체험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업사이클링 체험까지 떠올렸는데 여기 계신 프리데코 모아름들이 선생님께 이걸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운 좋게 함께할 수 있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오감각을 다 건드리는 그렇죠. 면서 감성을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궁금한데 사실은 제가 보지 않아서 네. 환경과 마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혹시 그 페트병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마술로서 씩 없애버리나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마술 궁금해요.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사실 그렇게 부탁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술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에다가 네.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고민해 주세요 정도의 제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술이지만 이 마술이 결국은 그래도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또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잘 차용을 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진짜 같은데요. 좋겠네요. 거기에 이제 연극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간혹 요즘에 이제 환경 연극이라는 것들이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어떤 동화인데 이제 환경과 관련된 동화를 무대에다 올린 거라는 얘기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낭독극을 할 수밖에 이제 낭독극을 해요. 물론 입체적 낭독극이어서 그냥 앉아서 배우가 목소리로만 낭독한다기보다는 연기와 소품을 계속 곁들이는 방식으로 낭독극을 하는데 배우가 1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낭독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인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우가 굉장히 재밌는 환경 동화를 낭독 실제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체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작년에도 있었고 지난주에 있었었죠. 네. 그리고 또 계획이 다음 있지 않았나요? 주에 다음 네. 주에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완주 둔립
도서관 중에서 영어 네.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자들은 다 접수가 되었나요? 감사하게도 2주 전에 마감이 됐다고 아이고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 네, 그리고 어. 내년에 또 음.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도 더 무료로. 많은 무료로요? 네. 아까 지속하는 예술 활동을 하시려면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이 이 아까 선생님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의 보조금 사업 중에 문화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선생님이 이제 업사이클링을 담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어떠한 체험을 했나요? 체험은 저희가 버려지는 그 커피 플라스틱 컵을 네. 가지고 이제 그거를 직접 아이들이 씻게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다 주운 다음에 직접 다 씻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흙을 담아서 이제 모종을 거기에 심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심는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 이제 이게 스토리를 조금 이어가고 싶어서 굳이 이 체험을 선택을 했는데요. 낭독극 내용이 이제 쓰레기 괴물이라는 책을 낭독을 하는데 이제 내용 중에 쓰레기 괴물인 골칫덩이가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서 막 해양 동물들을 괴롭히다가 기계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뭐 매트나 그네나 가방 같은 걸 이제 변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변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나 이런 곳곳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을 주워다가요, 직접 다 세척을 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분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들을 했는데 사실 도시의 아이들은 텃밭이나 흙 이런 생명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네.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딱딱한 도시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키우고 생명을 심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생경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그 리허설 할 때랑 좀 남아서 마술이랑 낭독극을 봤는데 어른인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 봤었습니다. 네. 근데 인원이 굉장히 제한된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이 큰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게 할 수는 없나 어려운 점 있나요? 우선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사 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또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공간도 더 큰 공간에서 하면 참 네. 좋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배우와 무대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라도 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으면 네. 또 그것도 그거 나름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년 횟수를 늘려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 번에 많은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네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냥 네. 겉핥기식의 어떤 피상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직접적으로 강사나 참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 직접 아이들이 소통해서 네. 마음 심금을 올려주는 것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활동들이 예술과 환경을 접목시키게 된 건데 지금 예술가이시면서 연출가이시면서 이제 배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예를 들면 배달을 시켜서 일회용기가 나오면 그 일회용기를 보면서 죄책감을 갖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제가 그 세활용센터라는 곳이 전주에 생기게 되면서 네. 운 좋게도 2020년쯤인가 19년쯤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활용 선별장에 가게 되는 이제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 악취, 그리고 선별되지 않은 재활용품들,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좀 제 세계가 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예술가인 저에게는 어떤 영감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인간인 저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 이런 제 감정으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쨌든 나는 내 예술활동을 지역사회를 항상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낀 이 감정들과 영감들을
작품으로 나눠야 하겠다라는 음. 그때 확신이 생겼고 그때를 기반으로 더디고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 안에 환경이라는 이슈는 좀 넣어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주 시민 모두가 이 재활용 선별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선생님도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음. 좀 더 이제 선생님처럼 일반인이 음. 그냥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말의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방문하시면서 어떤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환경을 네. 좀 더 사랑하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하게 되면 또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사실은 분리배출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종착지는 여기구나. 이게 과연 제대로 내가 재활용이 되도록 버린 것인데 이게 재활용이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환경 단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치상으로 몇 톤이 버려지고 몇 네. 퍼센트가 재활용이 안 되고 라는 것보다 맞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숫자가 아니고 이미지나 영상이나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요. 뭐 사람들이 뭐 여행 가고 수학여행 가고 하는 거를 뭐 제주도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쓰레기 선별장을 갔다 와야 확실히 체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가서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그 많은 톤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주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 전체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선별장도 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마구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와서 우리 밥상에 오고 우리에게 오는 건데 내가 버린 것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쓰레기 이제 분리배출하면 아 이게 내 집에서 벗어났으니까 깨끗하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 안에 있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외계인이 맞아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안 보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도 말로만 재활용 분리배출 하자가 아니라 그래야만 분리배출 할 때도 좀 더 내 분리배출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하고 그게 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서는 나가서는 이게 꼭 그 아까 아이들이 직접 쓰레기를 주워서 씻어서 그것을 화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쓰레기가 귀중한 어떤 또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나타났구나 짠 하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이제 반면에 가능하면 우리가 버리지 않기 전에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부터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낭독극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이게 거기에 낭독극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책인지 소개해주면 또 아이들이 직접 엄마가 또 골라서 애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잠깐 그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가 낭독했던 책의 이름은 쓰레기 괴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직접 낭독하지는 않고 저희 단체 최미양 배우가 낭독극 배우였어요.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 관객들 눈에는 배우 한 명이 보이지만 옆에 스태프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향을 트는 역할로 이제 함께 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까 모아름드리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다에 골칫덩이라는 괴 생명체가 나타나서 해양 동물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겁을 주고 실제로 나 이거 다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막 그물도 나눠주고 플라스틱도 막 나눠주고 너네 이거 먹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유인을 하는데 이 쓰레기 괴물 이 골칫덩이가 결국은 더 크고 무서운 괴물한테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별장에 있는 어떤 그 기계였던 거예요. 기계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다에서 사라지고 이 친구는
재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음. 내용인데 사실 이 책에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이제 음. 여기가 주는 메시지가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던 건 가정 내에서 이 환경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 공연을 보고 대화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좀 환경 이슈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에 이 책의 좀 연극적인 면을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이름이 쓰레기 괴물이네요. 네. 아이들을 저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네, 근데 꼭 맞아요. 저학년뿐만 아니라 그 고학년도 같이 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지구로운 채식 생활의 하나의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뭐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 2AM의 자연을 부탁해. 함께 듣고 다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노래 잘 들으셨나요? 자연을 부탁해.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2부 이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2부에서는 프리데코, 이름이 프리데코였죠. 환경단체. 네. 아름드리님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쭐 텐데요. 참 오늘 조금 바쁘시죠?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그래서 프리데코에 관한 이야기들 좀 짧게 그리고 굵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일찍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업사이클 얘기했는데 업사이클 그다음에 리사이클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사이클은 아는데 업사이클이 뭐지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고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인데요. 두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근데 이제 재활용이 재활용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순환하는 거가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이 쓰레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얹혀서 가치를 확장하고 제품화시키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한 90년도 후반에 독일에서 먼저 이게 활성화가 되었는데 한국에는 2007년도에 넘어오면서 2010년부터는 이 재활용 산업이 점점 확장이 커지게 되고 있고요. 이제 뭐 한국에서 법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재활용 산업을 확장시킨다. 그 방법 중에 재활용 중에 하나다라고 명시가 되면서 이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사례를 든다면 업사이클링 뭐가 있을까요? 업사이클링 요즘에는
버려지는 파이프, 배관 파이프나 이제 난로에 있는 그 철 같은 걸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병뚜껑을 녹여가지고 사출을 한 다음에 그 틀에 맞게 찍어내서 치약 짜게를 만든다든지, 네. 굉장히 이 사례가 다양하게 네.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확하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대표로서 이제 많은 대외 활동을 하시는데 프리데코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한꺼번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프리데코는 처음에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서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데코는 프라이드하고 에코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처음에 학생 동아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친환경 바람이 거의 없었던 시대여서 친환경적으로 사는데 자부심을 가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카페 가서 빨대 빼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런 좀 문화가 있었어서 우리가 환경활동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자라는 뜻으로 지었고요. 학생들이 십시일반해서 자부담 해가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하고 보조금 사업 받으면서 더 조금 활동 영역을 넓혀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환경을 위한 일이라면 뭐 자원순환이든 채식이든 에너지든 뭐 그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하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자원순환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 저희가 했던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몇 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재래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재래시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검정색 비닐봉투가 정말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그렇죠. 네,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요즘에는 그 봉투가 쓰이는 게 금지가 되기도 했고 또는 종량제 봉투로 바뀌었는데 아직 재래시장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년인가 뭐 2030년인가 그때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쓸 수 없게 쓰지 말게 하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편리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게 장바구니 우체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주 한옥마을 쪽에 그 남부시장에 가보면 노란색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 전주 시민분들한테 안 쓰는 집에 잠들어 있는 그런 비닐봉투를 좀 기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싹 다 이제 놓고 장 볼 때 물론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게 최선이지만 계획이 없던 장을 볼 때나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이 비닐봉투를 좀 뽑아가셔라 하는 좀 자원순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하다 보면은 자원순환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들고 나서 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런 순환형 구조가 아니어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 하나가 있어요. 화장품 보면 뭐 저희 뭐 파우더나 팩트 보면은 플라스틱에다가 뭐 스프링도 있고요. 유리 거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혼합형이어서 무조건 다 일반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다가 물론 이거를 정말 뭐 힘으로 떼가지고 막 벤치로 해가지고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사실 번거로워요. 그거는 이제 개인한테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만들 때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해라 또는 회수가 잘 되도록 해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활동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들을 싹 다 뭐 안 쓰는 거나 다 쓴 거나 뭐 고장 난 거나 이런 것을 싹 다 모아서 그 대기업들 화장품 생산 대기업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송하원 대표님께서도 같이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그 화장품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제 여러 큰 대기업들한테 이제 모아가지고 이건 전국 캠페인이었는데 프리데코가 같이 조금 했던 거라서 네 뭐 몇 박스 한 두세 박스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 이런 활동들이 가장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비건이나 채식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주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같이 실천하는 활동들을 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부시장에 지금도 가면 노란색 우체통에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매곡교 중간에 위치해 아, 있어요. 그 중간에 노란색 우체통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이제 다 쓰고 남은 어떠한 그 용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이제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법제가 되지 않아서 네.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우리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러한 그 미적인 본능을 이끌기 위해서 아마 예쁜 모양의 그런 용기를 만드는데 또 우리 소비자가 그것을 포기하면은 만드는 생산자 단계에서부터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떤 환경단체나 일반인들이 이런 그 쓰레기 어택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또 ESG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민 운동이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프리데코에서 모 아름드리님께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아드림 지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하고 잠깐 몇 가지 얘기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지속 가능해서 문제는 이제 이 예술을 환경이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어떤 계획을 혹시 또 조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또 어떤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이 무척 소중한데요. 저희가 10월 8일 날 공연을 한 편 진행을 합니다. 10월 8일 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옥상에서 네. 제2회 구도심 옥상 극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창작한 창작 연극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연극 혹시 라디오 들으시는 분 중에 연극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오셔서 공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관객 입장 10분 전입니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이게 사업명이 제2회 구도심 옥상극장인데 네. 매년 새로운 구도심의 옥상 건물들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네, 계속 그런 장소가 프로젝트. 바꿔지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연극인가요? 관객 입장 10분 전? 굉장히 독특한 연극이에요. 우선은 관객들은 완성된 연극을 보통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성되기 이전의 모습은 잘 못 보시거든요. 조명을 세팅한다거나 스피커를 세팅하고 배우들이 사복을 입고 뭐 몸을 푼다거나 이런 모습들. 이게 저희 연극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 네. 연극에서 볼 수 없는 네, 연극. 맞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며 10월 8일 날 오후 7시. 네. 그래서 장소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옥상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은 관객 입장 10분 전. 많은 네. 분들 오셔서 그 연극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연극 전 무대에 오르기 전에 모습들을 좀 생사하고 아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함께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환경을 또 예술에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이 낭독극 하기 전에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어린이 환경 극을 창작해 보자는 게 사실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라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수라라고 네. 하는 그 갯벌을 좀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얘기들을 발전시켜 보자라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해볼 거고 선정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수라는 이제 어른들도 많이 네. 전주에서도 보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은 사람들 그 우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정말 그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 동화극 같은 경우 네. 환경 동화극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오셔서 아이들과 그러한 연극을 보고 또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하나의 소재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네. 혹시 그게 선정이 되신다면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 나오셔서 한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리데코 대표이신 모 아른데리님께서 먼저 가셨고 인사를 못했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자, 프리데코 모 아른드리 대표, 문화 다양성 송원 대표와 함께 환경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후위기 현실과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완벽한 기후행동 실천보다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업사이클링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올바른 분리배출 어떨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곳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